노베피아 19금 남성향 웹소설 플랫폼을 추구하며 2021년 1월 처음 시작된 플랫폼으로 웹소설을 처음 볼 때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 등으로 접한 독자들은 편당 결제가 아닌 월정액이란 점에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노베피아 과연 볼 가치가 있는지 장점과 단점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걱정하실까 말씀드리면 절대 광고 아니고 제가 느낀 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플랫폼의 기본 성향은 남성향 플랫폼을 추구하며 19금에 굉장히 너그러운 곳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지는 사실상 19금 소설은 없는 수준이고 문피아 역시 따로 존재하긴 하나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기존에 수많은 19금 소설이 존재하던 조화라는 조마구리 되며 독자들에게 외면받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많은 19금 소설을 볼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죠. 얼마나 노베피아가 19금의 진심인지 알려드리면 19금 소설이 아니더라도 일정 편 이상 연재하면 19금 편을 몇 화 쓸 수 있을 정도죠. 그럼 19금 소설을 딱히 볼 마음이 없으면 볼 필요가 없냐? 그건 또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노베피아 작품들 대부분은 노베피아 독점작으로 해당 플랫폼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는 소설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다른 플랫폼, 카카페, 네이버, 문피아에서 볼 예정인 작품이 많다. 이러면 굳이 볼 메리트는 없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이기에 소설 숫자는 다른 대기업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요. 본인이 평소에 소설을 많이 보고 더 이상 볼만한 소설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러면 충분히 볼만한 메리트가 있죠. 예전에는 노베피아는 TS물밖에 없지 않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료 연재작 총 3678개의 작품 중 TS 태그를 가진 소설은 총 696개, 약 19% 정도여서 TS물이 적은 건 아니지만 아닌 소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참고로 19금 소설은 3678개의 작품 중 1881개로 약 절반 정도가 19금 소설입니다. 다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가장 큰 진입장벽은 역시 월정액이란 존재인데 편당 결제가 익숙한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내야 한다는 건 거부감이 있죠. 결론적으로 자신이 무과금으로 소설을 보고 있다. 카카페 기다리면 무료나 포인트 이벤트, 네이버 웹소설 등을 이용하여 소설 보는데 돈을 아예 안 쓴다면 일단 입구 컷되죠. 가장 중요한 월정액 금액은 월 9,900원, 사실상 만원으로 옆에 개월 단위 결제로 좀 더 비싼 게 있지만 월정액은 결제 시작 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페널티 역시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60일간 재가입 금지가 전부이기 때문에 굳이 옆에 걸 선택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자, 한 달에 만원. 단순 계산으로 다른 플랫폼에서 100편이죠. 뭐 카카페에서 좀 할인받고 보고 무료 회차 보고 기다리면 무료 보고 이런 거 생각하면 대충 한 달에 150편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플랫폼은 영구 소장인 반면 월정액은 월정액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이기에 이 부분은 단점이라 볼 수 있죠. 소장 기능도 편당 100원으로 존재하나 이 기능은 플러스를 가입한 이후에 사용 가능하여 사실상 돈을 두 번 내는 느낌이라 말 그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소장하는 것 이외에는 메리트가 없죠. 정리를 하면 장점, 19금 소설이 많다. 월 150편 이상 소설을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소설을 볼 수 있다. 단점, 소설의 총 개수가 적다. 무과금으로는 볼 수 없다입니다. 자신이 19금 소설을 좋아한다면 무조건 볼만하고 평소에 소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요즘 볼만한 소설이 없다면 한번 한두 달 정도는 봐볼만하고 아직 다른 플랫폼에 보고 싶은데 못 본 소설이 많다 이러면 딱히 볼 메리트는 없고 무과금으로 소설을 본다면 안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노베피아 이용하며 좋았던 점은 소설 자체가 아닌 플랫폼의 시스템이 마음에 드는 게 많긴 하더군요. 작품의 해시태그 시스템이 잘 활성화되어 있고 해시태그 차단 기능을 이용해 원하지 않는 작품들은 아예 차단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자신이 하루에 몇 편 소설을 봤는지 알 수 있는 출석판이라든지 100가지 질문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취향순 시스템이라든지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플랫폼에도 생기면 참 좋겠다라는 요소가 몇 가지 있긴 했습니다. 다만 결국 이런 건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소설 그 자체겠죠.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마치죠.